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3명이 목숨을 끊는 등 이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죠. 피해 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것, 또 긴급처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하지만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피해자들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또 없을지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박경수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시민 대책위 공동대표와 이승욱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저희가 좀 소개해드린 서문이 이제 뉴스로 많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접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위원장님, 지금 정부 대책이 사실 뒤늦게 나오기도 했고, 그동안에 좀 미온적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았고, 왜 이런 일이 또 정부가 막지 못했는지 좀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첫 번째 희생당한 분의 유서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서에 보면 정부 대책이 너무 더디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뭐 두 분들도 좀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훨씬 전부터 저희 이제 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관계 부처끼리 논의를 해봐야 된다.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그때도 사실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때 아마 진행했으면 이분들이 돌아가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이런 미온적인 태도, 안일한 태도가 이분들을 좀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신고 경찰을 통해서 한 1년도 더 전에 인지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욱 기자, 지금 피해 세대들이 적지 않은데 지금 점점 피해 규모도 늘고 있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뭐 이게 집계가 확실히 다 끝난 거는 아닌데요. 일단 인천시가 저번에 발표한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 현재 지금 인천 지역의 전세 피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월 말 기준으로 미추홀구의 피해 세대 수는 이제 2,479가구다라고 밝혔고요. 이 중에 임의 경매에 넘어간 세대 수가 1,523가구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매각 결정이 떨어진 세대도 8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앞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해 신고가 계속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집계에서 빠졌던 것들이 추가되면서 이 숫자는 계속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 뒤늦게 즉시 경매 중단 행정명령 등 조치가 있긴 했는데 사실 이마저도 이제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들이 덧붙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시각과 함께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매 중지를 지금이라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책위에서는 좀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각지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경매 중지는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그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채권을 추심업체로 대부분 이제 넘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 500여 세대가 넘게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근데 추심업체에서는 이 경매 중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 이에 대한 좀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들도 계속 있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정부는 이미 이제 은행권이나 상호금융기관 등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채권 매각을 그쪽에 이제 중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은행권이나 이 사무금융기관 같은 것들은 이제 정부의 입김이 그나마 좀 잘 통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들 은행권이 그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신들의 부실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걸 이제 대부업체 등으로 이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대부업체들은 아무래도 기존 은행권보다 정부의 입김이 잘 통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업체들도 정부에서 이제 그 경매유예 요청을 하게 된다면 협조를 하겠다라는 입장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자신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부동산 경매가 진행돼서 이제 매각까지 끝난 한 그 대부업체와 이제 통화를 해봤었는데, 해당 업체에서도 뭐 금융감독원이 계속 경매 중단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고 있지만 자신도 이 채권에 대해서 빚을 내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경매 유예 중단 조치가 한 6개월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자신들도 계속 이걸 유예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야 정치권에서도 지금 특별법 마련 등 논의를 지속한 사실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여야 간 입장차는 좀 일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까? 당초에 말씀 주셨던 우선 매수권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초 정부는 이 우선 매수권에 대한 방침에도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기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그 우선 매수권에 대한 내용이 그 법에 담길 예정입니다. 우선 정부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우선 매수 청구권을 주는 내용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제 담기로 했습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은 경매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이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서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세금을 감면하고, 또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그 장기저리 융자도 이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그 우선 매수권을 대신을 행사해가지고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에 이 주택을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계속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당정은 이제 이번 주 중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할 피해 주택의 기준과 범위 등은 세부 그 국토부의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좀 그 기준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선 매수권하고 또 저금리로 또 돈을 빌려주는 대출, 뭐 이 이야기까지는 뭐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공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차들이 아직 팽팽한 것 같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선 매수권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피해자들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세금을 이제 전액 이제 돌려받는 건데, 현재로는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면 그나마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매수권을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까지 피해 아파트들의 그 경매 진행 사항을 보면 대부분 1, 2차 때는 이제 경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때 낙찰이 되는데, 그 보니까 주택 감정 평가액이 한 50% 정도의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선 매수권을 좀 활용해서 집을 좀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아까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그 여야 정당 간 이견차가 지금 팽팽하다고 하는데, 어떤 시각에서 좀 충돌하고 있는 건가요? 그 공공 매입과 비슷한 내용이 이번 정부 발표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야당 쪽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공공 매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주택을 매입한 뒤에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받지 못했던 전세 보증금을 그걸 매입한 국가가 대신 이제 주는 내용을 이제 공공 매입의 제도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발표안에 있는 내용은 국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기는 하지만 이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만 할 뿐, 그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대신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덧붙여 또 지적하는 시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채권자들이 복수인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매입할 경우에 뭐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당초 예. 그런 취지의 말을 했던 적은 예. 많아서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는 공공 매입에 대해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이번에 대책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취지에서는 좀 예. 진전된 거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공공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지금 여당과 야당의 공공 매입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은 피해 보증금을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피해 보증금을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 예. 대신 주는 부분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범죄 피해금들이 있을 때 예. 국가가 대신 주는 방식은 없었다라면서 이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을 한 거 보면은 이제 뭐 피해액을 국가가 대납하고 손해를 국가가 떠안아달라는 취지가 이번에 그 야당 쪽의 공공매입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뭐 범죄액에 대한 전액 보상에 대한 접근법은 없었기 때문에 뭐 법의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야당의 공공매입 주장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국가 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에게 주거보장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 대책위에서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시죠? 네네. 저희 피해 대책위에서는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채권 매입을 공공에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가 보면 그동안 은행의 부실 채권도 국민 예. 세금으로 이제 사들였던 게 있고, 뭐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세금으로 이제 사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피해자들의 보증금의 채권 구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정부가 세금으로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정부가 책임이 있는 만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책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방법 중에 또 이제 LH의 그 매입 임대주택 활용 이 부분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일까요? 근데 이게 국토부에서 LH를 통해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정부 발표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 방금 앞서 설명드린 그 공공매입과 비슷한 내용의 정부 발표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20일 정부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 이제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매입 임대주택은 이제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이 만든 주택의 일부를 사들여 가지고 이를 이제 좀 싼 가격에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이건 사실 LH에서 과거부터 해왔었던 방식인 거고 LH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 같은 지역의 이제 공공 주택 부분에 대한 그 공급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해왔던 방식인데 이를 이제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채권을 매입을 할 때 이 방식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을 한 다음에 이를 이제 뭐 피해자에게 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런 식의 지금 접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이미 정부 발표안에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거주할 수 있는 해법 정도로 들리는데요. 네. 이게 피해 대책 주민들은 이게 대안의 가치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좀 알아야 될 건 그 피해자들의 입장과 처지가 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이 집에서라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 대책이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또 일단 대규모 이런 계획적인 사기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법 시행 이전에도 계속 무언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때문이라고들 보고 계세요? 물론 많이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피해 대책위 주민들 시각에서 무엇이 문제다?
먼저 그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예. 전세 사기 원인이 뭐 과거 정부에 있느냐 없느냐 뭐 내 탓 남 탓을 이제 그런 싸우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지금 이제 전세 피해자들이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럴 싸울 시간이 저는 어디 있겠냐. 그럴 시간에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추홀구 피해 대책위에서 최근 조사를 했는데 남무시 일당이 소유한 주택이 약 3,000세대이고 그 건물을 짓는데 받은 대출금이 약 3,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또 그 건물을 지은 걸 또 담보로 해서 대출을 또 받고 이렇게 계속 무한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남호시가 소유한 주택 전세 보증금 피해액이 한 2천억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0억 정도만이 전세 보증금에 허그에 전세 보증금에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도 절실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법이 아까 마련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이 일단 피해자 관련 구제 내용이 좀 위주인 것 같고 이후 추가적인 법안이 또 필요하죠? 어떤 모습들입니까? 예, 이번에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임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좀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제 전세 사기를 앞으로 좀 막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뭐 특정경제범죄처벌법도 좀 가중 처벌하기로 이제 좀 더 내용을 바꿀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21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제 5개 법안을 우선 통과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기도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감정평가사에 대한 뭐 제재를 좀 더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길 예정입니다. 또 이제 뭐 이번에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를 이제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법안도 좀 입법하기로 좀 합의를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지금 상황을 뒤늦게나마 어떻게든 지금 수습하려는 여러 부처 또 각기 분야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뭔가 좀 시원한 그런 해법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마지막 좀 질문 드리는데 지금 이 인천 미추홀구 위주의 사건이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전국 단위의 대책위도 연락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가깝게는 수도권에서 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이나 또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문의를 받거나 이렇게 소통들을 뭐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우려되는 네네. 지역들이 있으신가요? 뭐 일단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전국 대책위를 구성을 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뭐 대구, 부산 그리고 제주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참여를 했는데요. 좀 이렇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 이제 전국 대책위에서도 특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가 제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 지금 평일이나 이런 중에도 뭐 피해 문의나 이런 주민들의 연락들도 받고 늘 계신가요? 뭐 개인 단위의 이런 연락들도요? 네, 이제 대책위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네. 저희가 이제 전국 대책위 소통방이 있는데 그 소통방에서 계속 이렇게 문의를 해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후 추가되는 상황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수 인천 미추홀구 깡통 전세 피해 대책위원장과 또 이승욱 한겨레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